60대가 넘으면 위는 더 이상 젊을 때의 위가 아닙니다. 조금 무리해도 버티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똑같이 드십니다. 빨리 드십니다. 뜨겁게 드십니다. 배고프다고 한꺼번에 몰아드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이렇게 먹지 않나요? 아닙니다. 바로 그 습관이 위를 망가뜨립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68 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식사만 하면 명치가 답답하고 속이 화끈거리고 새벽마다 신물이 올라오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밥만 잘 먹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사 습관을 하나씩 물어보자 원인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아침은 허겁지겁 5분 만에 끝내고, 점심은 뜨거운 국에 짠 반찬으로 넘기고, 저녁은 늦게 한꺼번에 많이 드시고, 식사 후에는 바로 소파에 기대 눕는 습관까지 있었습니다. 이 4가지만으로도 위는 망가집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깊게, 아주 오래. 많은 분들이 위가 아프면 갑자기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는 대개 천천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더부룩함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트림이 잦아집니다. 입맛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먹어도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매일 속이 쓰립니다. 그때는 이미 위점막이 여러 번 긁히고 데이고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절대 이렇게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너무 빨리 먹는 습관. 둘째, 뜨거운 음식으로 위를 반복해서 자극하는 습관. 셋째, 공복을 오래 참다가 한꺼번에 몰아먹는 습관. 넷째, 밤늦게 먹고 바로 눕는 습관. 다섯째, 속이 불편한데도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을 끊지 못하는 습관. 이 5가지는 별것 아닌 습관처럼 보이지만 위에는 매일 칼질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식사 시간이 늘 10분도 안 되는 분, 밥보다 국물을 먼저 들이켜는 분, 저녁을 늦게 몰아서 드시는 분, 속쓰림을 그냥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댓글에 숫자 1번만 남겨보십시오.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위험한 습관 속에 있었다는 걸 더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다음 2부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위 손상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체기와 진짜 위험 신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위는 회복보다 손상이 더 빨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소화가 좀 느린 줄 알았습니다. 조금 더부룩한 건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속이 쓰려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바로 그 생각이 위를 더 늦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60대 이후의 위는 젊을 때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두 번 무리해도 지나갔던 자극이 이제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위가 보내는 신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식후 답답함입니다. 예전에는 한 공기를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명치가 막힌 것 같고 음식이 아래로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입이 짧아졌나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위가 음식 처리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트림과 신물입니다. 트림이 자주 난다는 것은 위 안이 편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식후에 자꾸 시큼한 것이 올라오거나
밤에 누웠을 때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면 이미 위산이 제자리에서 머물지 못하고 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계속 야식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을 반복하면 위뿐 아니라 식도까지 함께 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복 속쓰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쓰림은 매운 것을 먹었을 때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빈속이 너무 길어질 때도 위는 괴롭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커피부터 마시거나 약부터 삼키거나 점심까지 굶었다가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은 위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를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입맛 저하와 식사 회피입니다. 원래 좋아하던 음식인데도 손이 안 가고 먹기 전부터 부담스럽고 몇 숟갈만 먹어도 더 먹기 싫어진다면 위가 이미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자극적인 음식으로 입맛을 살리려고 하면 잠깐은 먹히는 것 같아도 위에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속이 더부룩해서 습관처럼 소화제에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습관은 그대로인데 약만 반복해서 먹으면 문제를 덮어두는 것뿐입니다. 구멍난 지붕 밑에 대야만 바꿔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빗물이 새는 원인을 막지 않으면 결국 집 안은 다 젖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특히 걱정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침은 입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낮엔 바빠서 못 먹고 저녁에 한꺼번에 먹습니다. 뜨거워야 맛있죠. 체하면 소화제 먹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이 네 문장은 위가 망가지기 직전인 분들에게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는 참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파도 참아내고 버텨내고 조용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집니다. 그때 가서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리를 듣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식사 습관이 만든 결과라고 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원래 그렇다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원래 그런 노화가 아니라 이미 위가 보내고 있는 구조 요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왜 이런 식사 습관이 위를 망가뜨리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오래된 솥과 장독대 뚜껑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왜 빨리 먹는 것, 뜨겁게 먹는 것, 늦게 먹는 것이 위를 상하게 하는지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로 설명하면 듣는 순간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비유합니다. 60대 이후의 위는 새 냄비가 아닙니다. 오래 쓴 가마솥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이미 여러 번 긁히고 달아오르고 달아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빠른 식사입니다. 밥을 너무 빨리 드시는 분들은 음식을 씹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밀어 넣습니다. 이건 마치 아직 잘게 부서지지도 않은 돌멩이를 낡은 절구에 계속 집어넣는 것과 비슷합니다. 절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쪽이 더 빨리 닳습니다. 위도 똑같습니다. 입에서 충분히 잘게 만들어 보내야 위가 편한데 큰 덩어리째 급하게 내려오면 위는 더 오래, 더 세게 일해야 합니다. 결국 식후에 명치가 막힌 것 같고 더부룩하고 음식이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음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뜨거워야 속이 풀린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뜨거운 음식은 위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위 안쪽 벽을 계속 뜨고 헐게 만듭니다. 낡은 장독대 뚜껑에 매일 끓는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버팁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틈이 생기고 금이 가고 결국 제 기능을 못합니다.
위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막이 튼튼해야 위산도 견디고 음식도 견디는데 뜨거운 자극이 반복되면 그 막이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김치찌개를 먹어도 더 쓰리고 같은 국을 먹어도 더 화끈거립니다. 세 번째는 오래 굽다가 한꺼번에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오래 비워둔 아궁이에 갑자기 젖은 장작과 마른 장작을 한꺼번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고르게 붙지 않습니다. 연기만 나고 안은 더 답답해집니다.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속이 너무 길어지면 위는 예민해지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처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체가 오고 배가 불편하고 식후 졸리고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밤늦게 먹고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이건 제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뚜껑이 헐거워진 장독대를 옆으로 기울이면 안에 물이 새지 않겠습니까? 위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몸이 세워져 있으니 아래로 버티지만 늦은 밤 배부르게 먹고 바로 누우면 안에 있던 위상화 음식물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타는 것 같고 목이 쓰리고 새벽에 신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자꾸 반복하면 위만 아픈 게 아니라 식도까지 상합니다. 다섯 번째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끊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이미 표면이 벗겨진 논바닥에 소금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논이 살아나겠습니까? 더 갈라지고 더 메마릅니다. 위도 똑같습니다. 속이 쓰린데도 마은 음식으로 입맛을 살리고 짠 국물로 밥을 넘기고 자극적인 반찬을 반복하면 위는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위를 망가뜨리는 것은 대단한 독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무리입니다. 빨리 먹는 것, 뜨겁게 먹는 것, 굶다가 몰아먹는 것, 늦게 먹고 눕는 것, 자극적인 음식을 끊지 못하는 것. 이 5가지가 오래된 가마솥의 바닥을 매일 긁고 장독대 뚜껑에 매일 금을 내는 행동입니다. 다음 사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을 깨드리겠습니다. 속이 쓰리면 죽만 먹으면 되는지, 우유가 정말 도움이 되는지, 소화제만 먹으면 괜찮은지, 제가 진료실에서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병보다 먼저 민간요법을 찾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 위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방식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속이 쓰리면 무조건 죽만 먹으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루 이틀 자극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고 죽만 드시면서 위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식사 균형이 무너지고 위는 점점 더 약한 상태에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위는 아예 일을 안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리 없이 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로 속을 달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화끈거리면 차가운 우유부터 찾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부드럽게 덮어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 해결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더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고 나중에는 불편감이 더 심해집니다. 속이 쓰릴 때마다 우유로 덮는 방식은 금간벽에 벽지 한 장만 새로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는 소화제만 반복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가방마다 소화제를 넣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식사 습관은 그대로인데 약만 바꿔가며 드십니다. 그러면 잠깐 편해지는 것 같아도 원인은 남아 있습니다. 빨리 먹고 뜨겁게 먹고 늦게 먹고 눕는 습관을 그대로 두면 위는 계속 상합니다.
약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잠깐 받아내는 대야일 뿐, 새는 지붕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공복에 건강식품부터 챙기는 습관입니다. 양배추즙, 식초류, 진한 농축액, 각종 위 건강 제품을 빈속에 먼저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위가 예민한 분에게는 오히려 첫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이 자주 쓰린 분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공복에 들이붓는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운 것만 안 먹으면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아닙니다. 위를 지치게 하는 것은 매운 음식만이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 국가, 짠 반찬, 늦은 저녁, 급한 식사, 식후 바로 눕는 습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한 가지만 고치고 나머지를 그대로 두면 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돈은 쓰는데 위는 더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위를 달래면 잠깐은 조용해져도 회복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위보호 식사법을 아침, 점심, 저녁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드셔야 하는지, 몇 시 전에 식사를 끝내야 하는지, 속이 약한 날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는 약으로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반복하는 식사 습관이 바뀌어야 비로소 편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위를 살리는 핵심은 많이 참는 것이 아니라 덜 긁고, 덜 태우고, 덜 넘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속이 불편하니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위는 너무 오래 비워두면 더 예민해집니다. 빈속으로 오래 두었다가 첫 자극을 커피나 진한 차, 약, 건강식품으로 시작하면 위는 아침부터 놀랍니다. 아침에는 위를 깨우듯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급하지 않은 식사가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몇 모금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 부드러운 밥이나 자극이 적은 반찬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속도입니다. 아침을 적게 드셔도 괜찮지만 급하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습관은 첫 숟갈을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첫 숟갈부터 급하면 그 식사 전체가 급해집니다. 반대로 첫 숟갈을 천천히 시작하면 위가 준비할 시간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씹는 횟수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삼키기 전에 죽처럼 만들어 보내는 것입니다. 입이 첫 번째 절구입니다. 여기서 일을 제대로 해야 위가 덜 힘듭니다. 씹지 않고 넘기면 위가 뒤처리를 하느라 지칩니다. 이제 점심입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는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을 가장 제대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배가 너무 고프기 전에 드셔야 하고 반찬이 짜고 맵고 뜨거운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국물부터 급하게 들이켜는 습관은 줄이셔야 합니다. 뜨겁고 짠 국물은 위를 단번에 자극합니다. 먼저 밥과 반찬을 천천히 드시고 국물은 조금 식힌 뒤 천천히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중 물을 너무 많이 들이켜는 습관도 피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물로 밀어 넣는 방식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에서 꼭 지켜야 할 세 번째 습관은 10분 안에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배는 불러도 위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를 떠안게 됩니다. 적어도 서두르지 않는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어야 하고 반찬을 입에 넣고 바로 다음 숟가락을 밀어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이 위 건강을 가장 많이 갈라놓습니다. 낮에는 못 먹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은 꼭 끊으셔야 합니다. 위가 가장 지치기 쉬운 시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늦지 않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다 못해 답답할 정도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 식사의 목표는 포만감이 아니라 편안함이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조금 아쉽다 싶은 정도가 오히려 위에는 더 좋습니다. 식후 자세도 중요합니다. 저녁 드신 뒤 바로 눕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파에 기대거나 침대에 눕는 순간 위는 가장 불편해집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상체를 세우고 가볍게 움직이시는 것이 낫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앉아 있더라도 등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야식은 가능한 한 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이 쓰린 분, 신물이 올라오는 분, 자다가 목이 불편한 분은 야식을 위로가 아니라 상처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늦은 밤 허기가 질 때는 배를 채우는 것보다 위를 달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양이 많은 음식, 맵고 짠 음식, 뜨거운 국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속이 약한 날이 있습니다. 전날 과식했거나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입니다. 그런 날에는 위가 이미 예민합니다. 그럴 때도 평소처럼 자극적으로 밀어붙이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날만큼은 식사 속도를 더 늦추고 자극을 줄이고 양도 조금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위가 약한 날은 버티게 하는 날이 아니라 쉬게 해주는 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를 살리는 식사는 대단한 보약이 아닙니다. 아침은 비우지 말고 부드럽게 시작하십시오. 점심은 가장 안정적으로 뜨겁고 짠 국물부터 들이키지 마십시오. 저녁은 늦지 않게, 과하지 않게 끝내십시오. 모든 식사는 천천히 씹고 급하게 밀어 넣지 마십시오. 식후에는 바로 눕지 마십시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위는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속쓰림이 줄고 더부룩함이 덜하고 아침 입맛이 조금씩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대하면 편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6부에서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가 불편하신 분들에게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가 불편한데도 참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이 좀 쓰린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조금 더부룩한 것은 나이 탓으로 돌리고 신물이 올라와도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며 버티십니다. 하지만 위는 그렇게 버티게 두면 안 됩니다. 위가 편하지 않으면 밥이 즐겁지 않습니다. 밥이 즐겁지 않으면 기운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임이 줄면 잠도 얕아지고 하루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결국 위 하나가 불편한데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참으면 지나갔던 자극이 이제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알아차려야 하고 더 빨리 멈춰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비싼 보약 이야기도 아닙니다. 평소 식사에서 위를 덜 괴롭히는 법입니다. 빨리 먹지 않는 것, 너무 뜨겁게 먹지 않는 것, 오래 굶다가 몰아먹지 않는 것, 늦게 먹고 바로 눕지 않는 것, 속이 불편한데도 자극적인 음식을 밀어붙이지 않는 것, 이 5가지만 멈추셔도 위는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보다 오늘 하나라도 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녁을 조금만 일찍 끝내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첫 숟갈을 천천히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식후 바로 눕는 습관만 멈추셔도 좋습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덜 긁히고, 조금 덜 데이고, 조금 덜 무리하면 위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식사 후 답답함이 있는 분, 밤에 신물이 올라오는 분, 아침부터 속이 쓰린 분, 늘 소화제에 기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밥을 급하게 드시는 분, 뜨거운 국을 습관처럼 들이키는 분, 밤늦게 야식을 드시고 바로 눕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말해도 위는 이미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꼭 끊어야겠다고 느낀 습관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빨리 먹는 습관, 야식 습관, 뜨거운 국물, 이렇게 짧게만 남기셔도 됩니다. 그 한 줄이 결심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어르신 건강은 거창한 정보보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보는 위험 신호들,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회복 방법들을 계속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가 편해야 밥이 편하고, 밥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고, 하루가 편해야 노년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습관 하나만 바꾸십시오. 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